안녕하십니까. 강해지고 싶었다입니다. 무술 파트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이 많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저번 시간에 웨이트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같이 엘리트도 아니고 타고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하면서 무술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빠진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본 블로그에서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제가 기억이 났는데, 그 검도하시는 분이 또 물어봤어요. 아니, 웨이트 운동을 하면, 특히 하체 운동을 하면, 하체가 굵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한무술이라는 분이 얘기하기를, 웨이트를 해봐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체가 굵어지지 않는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웨이트 훈련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같이 인자액인 사람들은 어떻게 처음 웨이트를 시작해야 될까요? 제가 간혹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일반 분들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특히 원하는 부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도 몸 좋은 사람 아니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부위, 단관절이라고 하는데 단관절을 쓰는 운동을 하면 초보자들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그렇게 운동을 하면 절대 몸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몸이 좋아진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몸이 좋아진다를 강해진다라고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웨이트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처음 헬린이든 이제 강해지고 싶은 사람이든 웨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다관절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린매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살은 빠지고 근육량이 올라갈 수 있는 마법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 없이 매일 하기를 추천합니다. 다관절 운동,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스쿼트,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 죽은 것을 땅에서 올린다는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 대신 푸시업을 해도 좋습니다. 우선 우리들은 전체적으로 근육이 다 없습니다. 근육이 없고 전체적으로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관절 운동을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몸의 근육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골고루 발달하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을 때 분할 운동을 함으로 해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네, 헬스 쪽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우리 무술하는 사람한테도 필요합니다. 이소룡이 제일 경멸했던 게 자기 몸을 가꾸지 않고 배가 나온 상태에서 무술하시는 분들이 제일 경멸했어요. 이소룡님이 제일 경멸했어요. 어떻게 무술하시는 분이 자기 신체를 단련하지 않고 기술에만 집착하느냐.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웨이트 훈련에 할애를 많이 하셨죠. 그러다가 몸을 다쳐서 말년이 안 좋으셨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헬스를 하시든 아니면, 무술을 하시든, 강함을 느끼고 싶으면, 신기한 게, 웨이트를 제대로 해놓으면, 이게 적금 붓는 거하고 같아요. 젊었을 때 적금을 부어놓으면, 나이 들어서 쓰듯이, 저도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좀 적금을 쓰는 느낌이에요. 젊었을 때 운동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스쿼트는 워낙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죠. 네, 참고하셔도 되고요. 정 모르겠다 이러면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드리고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낫습니다. 안 된다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제가 말하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첫 번째,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립니다. 어떤 분들은 살짝 사선으로 벌리신 초보자 벌리면 더 내려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원래 기본적인 거는 일자로 발끝이 정면을 바라보고 일자 상태에서 어깨 넓이로 벌립니다. 그 상태에서 중심을 뭐 중간에 두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발 뒤꿈치에 두세요. 무게를 많이 안 치는 이상 처음에는 맨몸 스쿼트를 할 거기 때문에 발 뒤꿈치에 두시고 가슴을 피고 어깨 내지는 뭐 후인 하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깨를 뒤로 당기고 어깨를 누르세요. 자연스럽게 가슴이 펴지겠죠.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빼듯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대로 내려가서 무릎 살짝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신전하실 때는 천천히 내려갔다가 근육이 펴지는 것이 신전이라고 하거든요. 근육이 단축될 때는 빠르게 올라가세요. 요 상태로 해서 맨몸 스쿼트를 100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100개, 어떤 분들 쉽게 하시겠지만 한 번에 100개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100개 정도 하고 나면 허벅지가 완전 터질 것 같을 거예요. 처음 아예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이 하면 20개도 못 하십니다. 제가 그 어떤 분을 가르쳤는데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맨몸 스쿼트 이런 자세로 해서 20개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허벅지가 알이 배겨가지고 걷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이 상태로 하면 허벅지 운동뿐만 아니라 전신 운동이 됩니다. 코어도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전신적으로 호르몬, 하체에서 저희가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호르몬 활성화로 인해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호흡은 들여 마셔주고 템포를 4번을 셉니다. 천천히 4번을 세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내쉬면서 2번을 셉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4템포로 느리게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2템포로 빠르게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올라갔을 때 무릎을 다 피면 안 됩니다. 무릎 관절이 상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릎이 필랑말랑 90%까지 폈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무릎은 뭐 발끝을 나오지 마라, 뭐 발끝을 나와라, 나와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 근래에는 뭐 발끝을 나와도 된다고 합니다. 네, 내려갈 때 팔은 앞으로 나란히 상태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왼쪽 팔을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을 왼쪽 어깨에서 이렇게 X자로 만들어서 내려갈 때 살짝 팔꿈치가 앞으로 나갔다가 올라올 때 살짝 팔꿈치가 들어오는 상태로. 어떤 분들은 상체가 많이 앞으로 숙여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가슴 펴고 어깨 내리는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내려가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복근은 항상 등가죽이 붙어 있는 것처럼 뒤로 보내주세요. 가슴 펴고 어깨 내린 상태에서 항상 유지를 해주시고 스쿼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체가 안 내려가도록 버티시면서 내려가야 되고 상체가 앞으로 안 숙여지도록. 그래서 스쿼트가 어려운 겁니다.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무술 단련할 때도 기마자세를 시켰던 이유가 하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웨이트
상에서도 하체 운동 많이 하면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아까 말했듯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몸의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하체는 중요합니다. 하체는 우리 몸의 근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히 하체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무술 두 번째 시간 웨이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스쿼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보다 더 똑똑하시고 잘하시는 유튜버들이 엄청 많은데 우선 모르신다면 저희 방법대로 해보시고 또 참고를 유튜브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인재학이고 비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이 강해지는 그날까지 저 강해지고 싶었다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